안녕하세요. 요새 정말 전해드릴 만한 소식이 별로 없고 특히 좋은 소식은 더더욱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역전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사업부장도 바뀌면서 분위기가 한번 바뀔 때가 됐으니까 최대한 희망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의 수율이 70%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수율이란 건 회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관계자의 증언이나 원가나 생산량 같은 걸로 역추적해서 구한 수치겠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4나노 수율이 30%대밖에 안 나오면서 여기부터 퀄컴도 TSMC로 넘어가고 주요 고객사 확보가 안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참 어려웠었는데 70% 정도면 그래도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골든 수율에 근접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4나노는 좀 안정이 되어가구나 싶은데 문제는 TSMC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TSMC는 3나노에서 수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는데 삼성전자의 3나노는 50%가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건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칩이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반면에 TSMC 3나노에서 생산되는 칩은 스마트폰 AP 같은 어려운 칩이다 보니까 그냥 수율 50%, 70% 이런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력의 격차는 더 심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뭐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겠죠. 그런데 아주 최근에 모리스 창이라고 TSMC 창업자가 자신의 자서전 기념 기자회견에서 삼성과 인텔의 파운드리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삼성은 기술이 문제고 인텔은 전략이 문제다라고 했답니다. 먼저 인텔은 팻 겔싱어 CEO가 취임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이것 때문에 TSMC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인텔이 설계와 생산을 모두 놓치게 되면서 몰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3나노에서 도입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거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기술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 문제가 삼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는데 대만한테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받으니까 참 기분이 언짢긴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 특별법도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고 내년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우리가 권력 공백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모리스 창은 또 현재로서 TSMC의 경쟁자가 없다. 그리고 AI판에서 TSMC의 독주가 열릴 거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운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임명된 한진만 사장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 파운드리의 목표는 2나노에서 수율 잡기에 총력을 다해서 3나노에서 하지 못한 기술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쉽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10나노 이상 성숙 공정에서도 추가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중국의 SMIC한테 점유율이 많이 따라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성숙 공정에서는 수익성과 점유율을 확보하고 선단 공정에서는 수율과 고객을 확보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를 위해서 영업통인 한진만 사장을 파운드리 사업부장 자리에 앉히고 기술통인 남서구 사장을 파운드리 최고기술 책임자 자리에 앉힌 거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삼성이 3나노도 못했는데 과연 2나노에서 할 수 있겠냐?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솔직히 엄청난 반전이 만들어질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걸어보는 건 TSMC가 2나노부터 GAA 공정을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3나노에서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죠. 그래서 TSMC가 만약 이 신공정 도입에서 애를 먹는 사이에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 3나노에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2나노에서 TSMC보다 먼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
다시 한번 TSMC의 기술 패권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이게 뭔가 축구에서 자력 우승은 절대 불가능한데 1등이 갑자기 말리고 그 틈에 2등이 추격해서 뒤집는 그런 기적 같은 스토리를 쓰는 느낌인데,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도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SMC가 실기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는 TSMC, 쫓아오는 SMIC, 그 사이에 끼어버린 삼성전자 파운드리인데요. 지금 메모리도 HBM이 잘 안되고 파운드리도 GAA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괜히 마음 급하다고 조급하게 하면 더 안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14나노에서 방망이 깎는 노인이 돼서 완전히 주저앉았었는데, 이걸 팻 게싱어가 갑자기 10나노도 아니고 2나노, 1나노, 옹스트롬을 외치니까 결국에 그 스피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졌잖아요. 어차피 10나노 이하,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의 TSMC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기도 했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TSMC가 애플이랑 같이 공정 개발을 하면서 수율을 잡아갔던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도 운명의 파트너를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대상은 아마 떠나버린 퀄컴이나 AMD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인텔이나 엔비디아 아니면 ASIC을 개발하는 빅테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수율을 잡기 시작했고 2나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급할수록 침착하게 4나노, 3나노부터 안정시키고 그 사이에 HBM도 잘 풀려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테크 산업과 주식시장에도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